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3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아담 잭슨의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아담 잭슨의 이 책은요, 영국에서 발간이 되어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중국, 한국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번역되었습니다. 1천만 명 이상의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책인데요.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로운 구성으로 책이 짜여져 있습니다. 실존 인물과 허구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거 두 개를 결합한 하나의 자기계발서이자 팩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팩션이라고 하면 팩트와 픽션의 조합어잖아요. 그래서 사실과 소설의 그런 허구성이 잘 결합되어 있는 책인데 총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인 나가 총 11명의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 실제의 인물 10명은 가난했던 사람들인데 중국 노인을 통해서 이제 부의 철학을 전수받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고 이 주인공은 이제 가난한 상태입니다. 빈자의 상태인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중국 노인과 만나게 되면서 부의 가르침을 전수받고 이 중국 노인이 떠나면서 메모를 남겨요. 근데 그 메모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 바로 기존에 가난했지만 성공했던 이 실제의 인물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죠. 연락처와 함께.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10명을 찾아 나서면서 그 과정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책, 바로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책의 도입부에는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극심한 낭만과 절망과 열등감과 패배주의적인 이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중국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강론이 있는데 그래서 10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 강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그 썩어빠진 그 패배주의적인 정신 상태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주인공이 가난한 상태로 무해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 무해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100만 원, 1000만 원 벌기도 어려우니까 뭐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 상태. 그 패배주의적인 상태를 묘사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시에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휴식이 너무 부족함을 느꼈다. 수면을 취하는 패턴이 불규칙하고 산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적으로 수면도 잘 못 취하고 불규칙하고 이런 상태가 그 근본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부에 대한 열등감, 패배주의적인 그런 것에서 이제 신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허울적인 문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주일 동안 아침 산책을 했지만 천사의 속삭임도 듣지 못했고 아이디어나 영감도 떠오르질 않았으며 문제의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나는 공원 부근의 거대한 저택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산책을 하면서 저쪽 끝에 하나의 이제 저택이 보이는 거죠. 그림의 떡이죠. 부러운 눈길로만 쳐다보는 겁니다.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집을 구입해서 살 수 있다면 너무나 환상적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상도 현실로 돌아오고 말았다. 사실 내 능력으로는 거대한 저택은커녕 조그만 빌라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복권 같은 것이 터지지 않고서는 그런 큰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패배주의적인 그런 마인드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는 거죠. 어느 날 나는 공원 안쪽으로 난 조깅 코스를 큰 보폭으로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운명이 자신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다른 사람처럼 행운과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사실 내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약간은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되지 않으시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는 거죠. 이것에 공감을 한다면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국 노인을 만나거든요. 이런 마인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정신 상태부터 바꾸는 게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인드에서 벗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 한때 나는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내 집을 소유하는 꿈을 꾸었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실현될 가망이 없었다. 조금만 더 젊었더라도 직장을 때려치우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섰겠지만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불어나자 도저히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나는 덫에 걸렸다. 월급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 흥미도 없는 일에 발이 묶여버렸다. 사무실의 다른 동료들도 일에 대해 실증을 느끼는 듯했다. 그들 역시 직장은 생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몇 년이 지나자 나는 어린 시절의 희망과 꿈을 포기해버렸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이것이 전부였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가 전부였다. 정말 천사가 있다면 속삭여줄 것이다.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시길. 나는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아침 해가 공원 동쪽 참나무 위에 걸린 곳조차 느끼지 못했다. 머리 위에서 노래하는 개똥, 집박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더구나 곁에서 겪고 있는 노인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희망과 꿈,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대요.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래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천사가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옆에 드디어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중국 노인입니다. 이 중국 노인은 이 청년과 이 주인공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빨리 그 패배주의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묘사를 탁월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노인이 암만 얘기해도 이 청년의 마인드가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유를 댑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근데 노인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도 이 중국 노인은 이 청년의 포지션을 이해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만약 그런 패배주의적인 마인드에서 쉽게 벗어난다면 이 세상에 부자가 많았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 대목입니다. 역사상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무에서 유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에이브러함 링컨은 35살 때 파산했지만 그는 미 합중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네. 여러분, 링컨은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좋은 모습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 대통령 이런 걸로 기억을 하잖아요. 하지만 링컨을 자서전을 보면 혼돈의 시대 리더십의 탄생 그 책을 봐도 아시겠지만 링컨은 자살을 하려고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월트 디즈니 역시 디즈니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는 여러 번 파산했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무일푼에서 더 부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심지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 청년, 주인공, 너보다도 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겠는가. 극복할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주지만 주인공에게는 처음에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러면서 너의 지금 상태를 비관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너처럼 절망하고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완벽하게 휩싸여 있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포자기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의 성격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걸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산책을 하면서 저 멀리 있는 저택을 보면서 완벽히 자기 자신의 그런 상태에 절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심각한 절망 상태가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너가 잘만 생각하면, 믿음을 갖게만 된다면, 정신 상태를 다시 바꾸기만 한다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일말의 가능성을 키우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노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무엇이냐면, 이 청년 주인공은 자꾸 왜 일어날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최악이 일어나지? 왜 천사가 안 나타나지? 이런 식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이런 궁지에 빠졌지? 왜 나는 앞서 나가지 못하지? 근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라는 거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식의 질문을 하지. 어떻게와 무엇이 바로 그거야. 이를테면 나는 어떻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혹은 내 인생에서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일세. 그러니까 왜에서 무엇을 어떻게라는 물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가 아니라 어떻게와 무엇. 그것이 구체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의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자넨 그들의 성공이 정말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냐? 갑자기 천사가 나와서 아이디어와 영감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 부를 쌓은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지.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라네. 그들 모두 자신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그들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경제나 정부, 날씨 혹은 자신들의 불우한 어린 시절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네. 부를 소유한 사람은 행운이나 좋은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행운이 환경을 창조하지. 변명하기보다는 오직 해결책을 찾는 거야. 그들은 성공에만 전념하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자, 구체적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왜에서 어떻게 무엇을로 바꾸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운도 운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책임감. 내가 내 문제를 온전히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행운을 붙잡는 거다. 그래서 변명하기보다는 오직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 사고방식으로 말이죠. 자네의 운명은 자네가 만드는 것일세. 부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네.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래가 과거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일세. 늘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늘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네.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오늘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미래에 다른 결과가 생길 거다라고 바라는 것은 미친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무엇을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가능성을 다 소모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이 한 가지만 명심하게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어떻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한 후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소모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는 이 황금률을 믿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강력한 이 중국 노인의 황금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얼마나 뼛속까지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부자가 되고 우리의 현재 상황이 보다 윤택하고 풍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면 이거 믿고 황금률에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손해볼 게 없어요. 어차피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황금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 현재 상태로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황금률을 받아들이면 일말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손해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노인의 가르침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져야 본전 받아들이자 이거죠.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수용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정신 상태에 대한 이제 마인드 3가지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나아가서 이제 중국 노인이 10사람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줘요.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이 주인공이 배워야 할 가르침들을 이제 이 책에서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하나 제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가난한 청년이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휩싸였던 이 청년이 중국 노인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개조하기 위한 3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어떻게와 무엇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이런 행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왜 중심의 사고에서 이 난관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까? 뚫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책임감. 왜 나에게 행운은 오지 않을까? 나의 외적인 그런 것에서 비롯되는 행운, 그런 것에 기대는 게 아니라, 복권과 같은 그런 것에 한방 심리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그죠? 내가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였고, 3번째는 무엇입니까? 황금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황금률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가능성을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그런 장애물, 벽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명심하라는 것이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또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열린다는 거예요. 구하면 생길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건강한 부자, 멋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포기할 때도 희망을 보고 0.00001%의 그 빛을 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0.001이 정말 10%, 100% 열리거든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도 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이 3번의 황금률에서 비롯되었다. 정말 저는 이 3번에 정말 저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그 10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는 그런 교훈들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